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국어학원의 입시연구소장 남궁철주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학원은 지난 9월에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고교 선택과 관련한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천, 부평, 그리고 청라 지역 학생들이 각 지역의 일반고 선택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천이나 이 부평 지역의 학생들은 상동교육원에서 설명회를 들을 수가 있고요. 청라 지역 학생들은 청라교육원에서 설명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회 일정이 각 지역에 따라서 부평, 부천, 청라 지역에 따라서 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석하시기 전에 반드시 학원에 한번 확인하시고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설명에 앞서서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찾아뵌 이유는 바로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좀 사전에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본 설명회에서도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일반고 설명회는 그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개별 학교들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입시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압축적으로 전달해 드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한 20분 정도 제가 대학 이제 2023학년도 이후에 변화되는 입시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사전에 이 영상을 충분히 보시고 참석을 하신다면은 본 설명에서 설명을 좀 따라가는데 이해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시 정보라고 하는 것은 3년 예고제를 따르고 있어요. 아무 때나 우리가 보기에는 입시 제도가 막 빠르게 막 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해당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정보들을 좀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3 11월이 되면은 대입 기본 정책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 정책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변화되는 것이 거의 없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수능에서 우리가 필수 과목으로 보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국어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영어 봐야 되고요. 수학 봐야 되고 그리고 한국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있죠. 바로 어떤 과목들을 수능에서 볼 것인가, 어떤 과목은 필수고 어떤 과목은 선택으로 할 것인가,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대입 기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1, 9월이 되면은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된 용어가 바로 전형이라는 말이죠. 예. 전형은 크게 보면은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다시 수시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으로 대학에 가는 또 선발하는 교과 전형 그리고 내신과 함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예. 그리고 이제 이 정시의 경우에도 수능 중심의 전형이 있고 또 수능의 교과라든가 다양한 실기를 또 합쳐서 보는 이런 전형들이 이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그 전형들에 관련된 기본 사항을 발표하는 것인데 올해는 예를 들면 적성 전형이 폐지가 됐어요. 그럼 올해 고3 학생들 자 2022학년도 입시생이에요. 그러면 올해 고3 학생들이 언제 적성고사가 폐지되는지 그걸 알 수 있었냐면은 그 학생들이 고1이었을 때, 그러니까 2년 전에 지금 고3 학생들은 적성 전형이 폐지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고2 5월이 되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발표됩니다.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고2 5월에 본인과 관련해서 대학 진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 단계가 바로 5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2 5월에. 왜냐하면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각 대학별로 정시에서는 몇 명을 선발하고 수시는 교과와 종합과 논술로 나눠서 각각 몇 명씩을 선발할 것인지를 발표를 하는데 그것들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한 번에 발표하는 것이
바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3 5월이 되면은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여기서 각 대학에 발표한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을 이때부터는 세부 사항을 발표를 해요. 예를 들면 각 모집 단위별로, 그러니까 어떤 학과 또는 어떤 학부별로 몇 명을 뽑을 것인지, 만약에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교과는 내신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통 과목은 몇 퍼센트를 반영하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각각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영할 것인지, 또 국어와 수학과 이 모든 생기부에 있는 모든 교과목을 다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우수한,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교과만 10개 과목, 상위 10개 과목만 추려서 반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게 수시 모집 요강이죠. 따라서 고2 5월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나오면 이미 우리 학생들은 대략적인 입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고3 5월이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고3 9월에 수시 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따라서 5월쯤에 내가 어떤 전형으로 수시를 지원할지를 결정을 해야, 예를 들어 종합 전형을 결정한 친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물론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예비고1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수시 모집 요각은 세부적인 사항이 모두 발표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으로 몇 개를 쓸지, 수시 6개 중에 교과는 몇 개, 종합은 몇 개, 논술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수시는 모두 제외하고 정시에만 집중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3 9월이 되면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9월에 있게 되고요. 정시 모집 요강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1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정시와 수시 모집 비율의 변화가 사실 2022학년도 올해죠. 올해부터 크게 변화가 있었고요. 내년에 2023학년도에는 올해 변화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게 사실 특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입시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는 23학년도까지밖에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추세를 본다면 24학년도, 25학년도까지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전국 4년제 대학을 모두 합한 값을 보면은 수시 모집은 전체 모집 선발 인원의 약 78%고 정시는 22%의 비율로 선발을 합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수시가 압도적으로 정시보다 많은 선발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전국 4년제 모두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은 서울권에서도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따라서 모든 대학을 다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상위 16개 대학만 놓고 별도의 자료를 찾아볼 겁니다. 22학년도, 작년, 이제 올해죠. 올해 고3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은 정시 모집이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수시 모집은 거의 60%에 이제 근접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면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정시 비율을 늘린 학교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한 3개 정도 있죠. 예. 그리고 이 학교들도 늘리긴 늘렸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 정도 학교가 정시 비중을 높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학교가 어디예요? 바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올해까지는 정시가 30%지만 내년부터는 40%로 선발 비중을 높이게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정시 비중을 40%까지 높이게 됐느냐? 자,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전국 4년제를 보면 정시가 22%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울 것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평균 42%가 나온다. 대학들이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라는 목적 하에서 교육부가 상위권 대학들에게 16개 대학을 지정해서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재정의 어떤 교부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율을 보면은 22학년도와 23학년도에 큰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이렇게 내려간 학교도 3개나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비중이 유지가 될 것이다. 요 58대 42라고 하는 수시와 정시의 모집 비율은 24학년도나 25학년도까지 대체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 전형과 관련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정시는 제외하고요. 먼저 22학년도를 보면은 교과는 42.9, 종합은 22.9, 논술은 3.2%였어요. 자,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뭘로 대학 가는 겁니까? 바로 내신이죠. 예, 내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특목을 갈까? 자사고를 갈까? 일반고를 갈까? 가장 고민이 큰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신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학교가 어딜까? 이 관심 때문에 결국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과로 모집하는 비율이 어때요? 수시 전체에서 놓고 보면 약 42.9%였다. 종합전형은 22.9%. 예, 종합전형은 내신도 중요합니다. 교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교과라고 하는 영역 있죠.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입학 사정관들이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되죠. 물론 평가 항목들을 보면은 이 학생이 전공에 적합한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또 학습 태도라든가 성실성 또는 인성 영역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종합 전형인데 약 22.9%였어요. 논술은 3.2%였습니다. 그죠? 자, 23학년도 볼게요. 어때요? 큰 변화가 있나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그죠? 물론 교과 전형이 좀 늘었네요. 종합 전형이 조금 줄었고요. 그죠? 논술 전형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뭐예요? 4년제 전체의 값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에 해당되는 대학들만 따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교과 전형을 보면은 11%밖에 안 돼요. 아까 4년제 전체 놓고 보면 어땠어요? 자, 교과가 어땠습니까? 44.2%였어요. 그죠? 근데 서울 것만 놓고 보면 어때요? 11%.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우리가 대학에 가는 경우 대학들이 내신만 보고 뽑아주는 인원이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1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합 전형은 어땠어요? 아까 22% 정도였잖아요. 그죠? 전체 4년제네. 그런데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만 놓고 보면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3배 정도, 약 33%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논술은 22학년도나 23학년도에 3%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울권 대학들만 놓고 보면 약 9%대예요. 왜냐하면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의 상위권 대학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본다면 교과 전형은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맞아요. 왜냐하면 2년 전만 하더라도 교과 전형은 한 7%에서 8%대 정도로 선발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씩 늘어서 특히 올해 많이 늘었죠. 올해 많이 늘어서 11%가 된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조금은 늘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우리가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교과에선 불러요. 물론 이 용어를 잘 기억하세요. 지역 균형 전형. 줄여서 보통 지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만 지역 균형 전형은 종합 전형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모든 대학, 서울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는 지역 균형 전형이 교과 전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전형은 단순한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를 의미해요. 올해는 특히 교과가 학교장 추천 전형, 즉 지역 균형 전형이 많이 늘어서 11%대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고려대의 경우가 가장 내신만 보고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 많이 시행하고요. 대부분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종합 전형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합 전형을 보면은 서울대가 무려 59.8%. 예. 아까 서울대가 23학년도에 정시 비율이 거의 40%였잖아요. 근데 종합 전형이 50% 거의 60이니까
서울대는 정시와 종합전형 딱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보세요. 교과 전형, 내신만 보고 뽑지 않습니다. 예,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다. 그리고 논술 전형도 없어요. 예, 그래서 오직 서울대는 정시와 바로 뭐다? 종합 전형만 존재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서구권 대학들을 쭉 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예, 종합 전형이 거의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현재 초6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 중1 학생들이죠. 현재 초6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에는 이제 고교 학점제와 연동을 해서 수능 체제가 크게 개편될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2025학년도까지를 예측해 본다면 지금의 추세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많이 늘어야 교과는 한 13% 정도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은 약 30% 정도의 비중이 될 것 같아요. 예. 논술은 조금 줄 가능성은 있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을 폐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정보가 왜 필요한 거예요? 정보라는 것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그냥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예, 정보는 각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맞도록 해석해서 활용을 할 때 그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내가 만약에 중학교에서 최상위권이었다. 상위 10%, 15% 이상의 상위권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유리한 내신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과 전형에 맞는 학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내신 경쟁에서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래서 종합 전형까지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뭐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창의적 체험 활동을 모두 빼곡하게 아주 알차게 채워놓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이 종합 전형을 지원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고1 과정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실제로 내가 교과 전형으로 수시 원서를 쓰게 될지 종합 전형으로 쓰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죠. 그죠? 물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1학기 시험부터 이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둔 내신 경쟁에 돌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각 교과 담임 선생님들에게 성실한 수업 태도와 교과 개념의 이해도를 보여줌으로써 세부 특기 사항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어때요? 거의 45% 정도가 되잖아요. 즉 100명의 학생 중에 45명은 교과 또는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자, 물론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내신 경쟁에 좀 밀렸다라고 생각할 때 한 내신 한 4등급, 5등급 정도 됐을 때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 논술을 선택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별 모집 비율이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것을 이제 중요 부분만 제가 간추려서 얘기를 한다면 일단 서울권에서는 교과 전형의 선발 비중이 늘었다. 그런데 뭐가 늘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늘었다. 근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그 추천을 받는 인원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만약 성균관대는 뭐 이런 식인 거죠. 각 학교별로 5% 이내에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 또는 10명 이내에서 써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추천서를 주겠어요? 당연히 내신 경쟁에서 앞서 있는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끊어서 상위권 대학에 추천서를 써주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학생이 이런 학교장 추천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긴 했는데 지금 수준에서 더 훅 줄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맞다. 하지만 30%에서 35%이 중반 정도는 학교별로 좀 편차는 있겠지만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왜 줄었을까? 일단 자소서가 이미 축소된 단계예요. 근데 24학년도부터는 아예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자소서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생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죠. 또 생활기록부 자체도 점점 간소화돼요. 기재는 하되 반영하지 않는 것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기재를 하지 않는 항목들도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생활기록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또 얘기하겠지만 세특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뭐 소논문 방과 후 활동이나 영재, 발명교육, 실적 이런 것들은 아예 기재되지 않는 항목들이에요. 앞으로는. 또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독서활동 이런 것들은 기재는 하되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고요. 생활기록부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전형별 변화의 특징.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과 전형이 따로 있으니까 교과는 내신이고 종합 전형은 비교과가 중요하지 않을까? 전혀 절대 그렇지 않다. 종합 전형에서도 교과의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생활기록부에서 축소되거나 기재되지 않거나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비교과 활동의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과 활동의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자신이 어떤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느냐. 전기전자공학과라고 한다면 수학과 물리 과목의 전공 적합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고요. 그죠? 또 인문계 학생이라고 한다면 경상 계열로 진학을 한다. 경영학과다, 경제학과다 한다면 마찬가지로 수학과 그리고 경제 과목을 이수했는지 또 경제 과목에서의 이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공 적합도를 체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또 면접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은 수시 전형에는요. 대학들이 좀 안전 장치가 있어요. 무슨 안전 장치냐면 학교 수준이 조금 떨어지면 내신 경쟁이 어때요? 별로 없죠.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와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 똑같은 내신이라고 할 때 당연히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 공부 못하는 학교의 학생이 내신이 1.4고 공부를 잘하는 학교 학생이 1.5인데 그럼 교과 전형에서는 1.4가 1.5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학 입장에서는 공부를 더 못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이 아이러니한 어떤 결과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대학들은 수능을 보되 수능에서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또는 5,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5 또는 6 이런 식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게 돼요.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면접이 있는데 종합전형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주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을 조금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정시 전형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23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원래 정시는 수능 100% 전형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서울대가 내년부터 이제 정시 전형에서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를 평가하겠다, 즉 내신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물론 이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구체적으로 전달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반 전형은 20%, 지역균형은 40% 내신이 반영되는데 내신 성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2명의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A부터 C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A 교수님이 만약 성적도 B를 줬다. 두 번째 교수가 C를 줬다. 그럼 합산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깊고 더 심화된 또 계열별로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점차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제가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시점, 중3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딱 2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본인의 학업 역량, 학업 수준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중학교 단계에서는 성취도가 A, B, C 이렇게만 평가되다 보니까 내가 A라 하더라도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A인지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 수준이 상위권인지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는 뭐 이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거를 가져다가 풀어보면서 또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리 자신이 부족한 과목 80점대와 90점대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90점대에서도 항상 100점을 맞았던 친구와 그리고 항상 한두 개씩 틀렸던 친구도 큰 차이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를 알고 미리 부족한 과목을 알고 준비를 해서 입학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미 승부가 갈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교과의 경우에는. 네, 만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적성이에요. 적성. 내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분들 나이에 이미 미래의 장래 직업을 확정하고 또 확신을 갖고 준비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입시에서는요. 확실하게 자신이 진로 적성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할 거고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이 각 교과목의 선생님들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첫째, 자신의 학업 수준, 학업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 두 번째는 내가 과연 관심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진로 적성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자.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설명회 때 부모님 손을 잡고 학원으로 오세요. 그럼 이와 관련된 정보 말고 더 다양한 학교별 우리 고등학교 많잖아요.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